저기 여행 가방도 없이요. 매일 공항으로 출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해요. 아, 네. 여행객이 아니고요. 네, 여행객이 아니에요. 예전엔 탑골공원이 좀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이제는 공항 벤치가 이분들의 새로운 쉼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바로 이 조금은 낯선 풍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뭐 몇몇 분의 좀 독특한 선택이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본질을 놓치기 쉬운 거죠. 아, 어떤 본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년 세대가 마주한 그 빈곤 문제, 또 갈 곳 없는 공간의 문제,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사회적 고립. 이 세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신호, 뭐 그렇게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공항의 어르신들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왜 공항에 모이시는지, 그리고 또 관계를 지키는 돈 관리의 지혜, 나아가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까지요? 맞아요.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소리 없는 건강 신호까지 전달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노년의 어려움을 그냥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삶의 지혜랄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요. 또 세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건데요. 왜 다른 곳도 많을 텐데 하필 공항으로 가시는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자료에 나온 박대일 어르신 사례를 보니까 한 달 수입이 4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40만 원이요? 아니, 이 돈으로는 진짜 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냉난방비조차 버거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공항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계절 내내 평균 24도에서 26도의 쾌적한 온도를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형 실내 공간인 셈이죠. 경제적인 이유가 일단 가장 크군요. 네, 가장 크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65살 이사랑 어르신 같은 경우는 동네 경로당에 가봤는데 기존 회원들의 텃세가 너무 심해서 낄 자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그렇다고 뭐 카페나 쇼핑몰에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눈치 보이고요. 그렇죠. 뭔가 계속 주문해야 할 것 같고, 네, 정말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텐데요. 바로 고립감의 문제입니다. 고립감이요? 네, 70살 김보람 어르신의 말씀이 참 마음에 아팠어요. 자식들이 바쁜 걸 아니까 외롭다고 말해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아, 그러니까 텅 빈 집에서 혼자 TV만 보는 것보다야 활기찬 사람들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 나온 71살 한익석 씨 하루를 따라가 보니까 이분들의 일상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아, 그분 하루가 어땠나요? 새벽 6시에요. 무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공항으로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통센터 1층 그 밀레니엄 홀 같은 곳에 자리를 잡으신대요. 네네, 그분들만의 아지트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신문도 보시고 TV도 보고 잠시 뭐 낮잠도 주무시고 운동 삼아 터미널 끝에서 끝까지 걷기도 하시고요. 식사는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해결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넓은 공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점유하면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뭐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등도 있겠죠. 네. 일부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깔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또 좌석 여러 개를 차지하고 주무시는 모습 때문에 여행객이나 공항 직원들하고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료 보니까 정치적인 언쟁으로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 할머니의 항변이 저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어떤 말씀이셨는데요? 다른 여행객에게 핀잔을 딛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로선 여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여행지예요. 즐거운 표정의 여행객들 보면서 대리 만족이라도 하고 조용히 있다 갈게요. 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정말. 그렇죠. 그분에게 공항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마지막 창고이자 뭐랄까 대리만족을 위한 여행지였던 거군요. 마음이 좀 찡하네요. 네. 그래서 이건 일부 어르신들만의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9%에 달하는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39%요? 네. 공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단돈 5천 원이나 무료 짜장면 한 그릇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교회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어르신들 모습도 자료에 함께 있었어요.
결국 존엄을 지키면서 머물 곳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상황인 겁니다. 존엄을 지키면서 머물 곳이요? 그게 사회적인 관계든 개인적인 관계든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강렬했어요. 네, 이제 사회적 공간의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그 개인 관계의 문제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내가 무심코 던진 돈 이야기가 어떻게 친구, 친척,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는지 자료에 나온 사례들이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72살 박영숙 씨는 교회 친구들한테 서울 근교에 아파트 하나 있고 예금 좀 있다고 정말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대요. 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친구들 연락이 뜸해졌다는 거예요. 아, 왜요? 듣는 사람은 그걸 자랑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벽을 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친구 관계가 그 정도면 친척 관계는 더 노골적이겠네요. 맞아요. 69살 한명수 씨는 제사 때 아파트 팔아서 목돈 좀 생겼다. 이 말 한마디를 했다가요. 온갖 친척들한테 사업자금, 전세자금 빌려달라는 요청에 시달렸다고 해요. 거절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죠. 근데 거절했더니 돈도 많으면서 인색하다는 뒷말이 바로 돌아왔고요. 정말 어렵네요, 관계라는 게.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녀와의 관계였어요. 74살 이영희 씨 이야기인데요. 자녀요? 네. 큰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더니 얼마 안 가서 작은 아들이 똑같이 요구를 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부터 자식들이 엄마의 총 재산이 5억이라는 걸 계산하고 자신들이 얼마씩 받아야 할지 뭐랄까 분배를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모의 재산이 그냥 상속받을 유산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변질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더 이상 따뜻한 정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 타산을 따지는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분도 자식들하고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관계도 지킬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평범한 척하는 대화법이요. 맞아요. 이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지키는 일종의 배려의 기술이자 관계의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배려의 기술이요? 네, 굳이 내 패를 다 보여줘서 오해를 사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주 현실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 이야기를 물어보면 아이고 나이 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하하, 네. 또 통장에 얼마 있어요?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는 그냥 먹고 살 정도는 있지 뭐. 이렇게 애매하게 답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않는 거고요. 69살 정미숙 씨의 사례가 딱 좋은 예예요. 이분은 자산이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는 전세 살면서 연금 받아 근근히 산다고 말한대요. 물론 사실과는 좀 다르지만 덕분에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한 번 안 듣고 관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여행이나 맛집 같은 것도 SNS에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즐기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시기심을 막는 3가지 방패라는 표현도 재밌었어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첫째가 평범한 옷차림, 둘째는 자식 자랑하지 않는 말투. 셋째, 사람들 앞에서 매번 계산하지 않는 행동. 네, 이 3가지만 조심해도 불필요한 오해나 질투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돈 문제는 정말 평생의 숙제인데 노년기에는 이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배려이자 최고의 자기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누리려면 건강이 있어야겠죠. 그럼요. 가장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라는 이 덕담에 오히려 충격을 받은 어르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78살 이창호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은퇴 후에 정말 무료한 삶을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건강하시네요. 100세까지 사시겠어요. 이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좋은 말인데.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지루하고 의미 없이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니 하는 일종의 절망감이 들었던 거죠. 아,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온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다 오랜 친구인 최 사장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친구분에게서 평온한 노년을 위한 6가지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비단 노년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첫째가 건강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
네, 둘째가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그리고 셋째가 완벽보다 평온이다. 맞아요. 넷째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사는 것. 다섯째는 나누는 기쁨이 마음을 채운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명언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6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요? 네, 이미 지나간 과거, 타인의 평가, 완벽함 같은 것들이죠. 그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의 건강,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관계라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지혜를 실천하려면 먼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마침 자료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읽어내는 법을 다루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걸음걸이의 변화였죠. 맞아요. 걸음걸이는 우리 몸의 심장, 신경계, 근골격계 상태가 얼마나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종합 건강 신호등입니다. 종합 신호등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음걸이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팔 흔들림의 감소였어요. 특히 한쪽 팔만 잘 안 움직인다면 신경계 이상 신호일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폭이 줄고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이건 근감소증이나 심폐기능,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까지 암시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더 직접적인 신호네요. 걸을 때 숨이 차는 증상. 그렇죠.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가빠진다면 심장이나 폐기능 저하를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안정한 균형. 자주 비틀거린다면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듣고 보니 결국 걷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 이력서 같은 거네요. 수십 년간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 왔는지가 걸음걸이에 다 드러나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걸음걸이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였어요. 소변이요? 네. 자료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과 오래 참는 사람 중에 어느 쪽 신장이 더 건강할까? 잠깐만요. 그럼 화장실을 오래 참는 게 오히려 신장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당연히 참는 힘이 좋으면 신장도 튼튼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겠는데요. 네, 저도 그랬어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 자체보다 조절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오히려 화장실을 잘 안 가는 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 이면에는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거나 소변을 반복적으로 참는 습관, 또 짠 음식 섭취, 진통제 남용 같은 신장에 아주 치명적인 습관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아, 스스로는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명확한 5가지 신호가 제시됐어요. 첫째, 소변 자체의 변화.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거나 맥주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생기는 경우. 양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둘째는 부종, 즉 몸이 붓는 현상이죠. 아침에 유독 눈밑이 붓거나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진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함께 자도 피곤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 넷째는 야간요. 밤에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는 현상. 마지막 5째는 이유 없는 식욕 저하와 입맛 변화였어요. 자료에서는 이 5가지 신호 중에 2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공황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노년의 사회적 고립을, 또 재산을 숨기는 지혜를 통해서는 관계의 본질을요. 그리고 걸음걸이와 소변의 변화를 통해 우리 몸의 소리 없는 언어를 살펴보았죠. 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노년층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관계를 맺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건강을 살피는 습관, 이건 결국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지혜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맞아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공황은 의도치 않게 우리 사회 노년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어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우리를 위한 질문이기도 하죠. 네. 우리는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소속감과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여행의 설렘, 비행기,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여행 가방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기 위해 공항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공항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이 놀라운 현상 뒤에 숨겨진 사연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살 박대일 어르신의 이 한마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따뜻하고 시원하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곳.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건들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절실한 안식처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분주하고 낯선 공항이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뭘까요? 이게 사실 한 가지 문제만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먼저 한 달에 40만 원 남짓으로 버텨야 하는 극심한 빈곤이 있고요. 또 막상 가봐도 기존 회원들 텃세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공간의 부재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고립.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지혜는 의외로 돈에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요, 돈이 있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노년에는 내 재산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평화와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깨지기 쉽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돈 좀 있으면 자랑도 하고 싶고, 좋은 소식 나누고 싶고.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랑 현실은 정말 완전 딴판입니다. 무심코 나 아파트 하나 있고 예금 좀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친구들 연락이 뚝 끊기고요. 목돈 좀 생겼다. 이 말 한마디에 명절도 아닌데 친척들한테서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내가 뭘 사든 다 감시 대상이 되고 돈을 써도 욕먹고 안 써도 원망 듣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분들은요, 침묵을 택합니다. 누가 돈 얘기를 쓱 꺼내면 에이, 돈보다 건강이 최고지 하면서 화제를 싹 돌려버리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있냐 물으면 그냥 뭐 먹고 살만해요.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가난한 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범한 척 하는 겁니다. 나이브는 나 혼자 조용히 누리는 것. 이게 내 평화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 돈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면의 평화를 위한 6가지 진실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깨달음은요, 바로 건강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 특별한 병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진짜 건강은 사실 다른 데 있었던 거죠.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거, 그냥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바로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한 일상의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5년, 10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진실은 바로 관계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젊을 때는 막 인맥이 힘이다 하면서 전화번호부에 사람 이름 빽빽하게 채워 넣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100명의 얕은 지인보다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내 외로움을 막아주는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은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혹시 평생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면서 살아오셨나요? 하지만 완벽을 좇을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으면 어때요? 계획대로 좀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그 여유가 진짜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진실은요, 시간과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30년 전에 했던 실수, 10년 전에 후회되는 일,
그거 계속 생각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안 바뀌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5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나눔의 진짜 의미에 대한 겁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으는 데 집중했는데 막상 보니까 통장 잔고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경비원 아저씨께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웃에게 나눠주는 반찬 한 가지 같은 이런 작은 나눔이 내 마음을 채우는 훨씬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깊은 깨달음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음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다졌다면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건강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우리 걸음걸이가요, 사실은 우리 몸 상태를 다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신호등 같은 거예요. 이 표 한번 보세요. 예전과 달리 팔의 흔들림이 줄었거나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신경계나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가볍게 걷는데도 숨이 차거나 자꾸 비틀거린다면 심장이나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촉이 경고일 수 있으니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변이나 붓기도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증상들,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5분이 지나도 맥주 거품 같은 소변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이틀 넘게 소변이 진한 홍차색이라면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어요. 또 정강이를 꾹 눌렀는데 자국이 10초 이상 그대로 있거나 얼굴 붓기가 며칠째 안 빠진다면 이건 꼭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돈, 마음, 그리고 몸에 대한 지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공항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것 말고 우리에게 더 나은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그냥 몇몇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몇십 년 뒤에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노년의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머물 자리는 결국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따뜻한 공동체와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